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만세입니다. 힘든 항암 치료를 다 이겨내고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안도의 숨을 쉬던 순간 다시 찾아온 재발 통보. 검사지를 받아든 손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셨나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원인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드셨던 바로 그 음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몸에 좋다고 가족들이 챙겨주던 음식, 건강 프로그램에서 추천하던 음식, 평생 건강식이라 믿어온 바로 그 음식이 암세포를 키우는 최고의 영양제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암 환자가 절대 입에 대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5가지와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진짜 식사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는 그 음식 오늘 꼭 확인하시고 당장 식탁에서 치워야 합니다. 저는 25년간 수천 명의 암 환자분들을 상담하고 치료 과정을 지켜본 종양 전문 영양사입니다. 똑같은 병원에서 똑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어떤 분은 3년 만에 재발하시고 어떤 분은 10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처음엔 운이나 체질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드시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음식이 암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의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암 치료는 수술과 항암제, 방사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음식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했거든요. 저 역시 처음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독일 암연구센터에서 밝혀낸 사실,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포도당을 20배나 더 많이 먹어치웁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특정 음식들이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최대 300%까지 가속화시킨다는 걸 실험으로 증명했어요. 이제 음식과 암의 관계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한 암 재활센터는 식이요법만으로 5년 생존율을 일반 환자보다 27% 높였습니다. 스위스의 게르손 클리닉은 말기 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80% 이상 끌어올렸어요. 특별한 신약이나 첨단 치료법이 아닌 오직 음식 조절만으로 말이죠. 도대체 이들은 어떤 음식을 끊었길래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건강하다고 믿으며 그 위험한 음식들을 계속 먹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공개해 드릴게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암과 싸우고 계신 분, 가족 중에 암 환자가 계신 분, 또는 재발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댓글에 집중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많을수록 더 자세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다음 영상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암세포가 정확히 어떻게 자라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암세포는 원래 우리 몸의 정상 세포였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변이를 일으키면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정상 세포는 규칙을 지켜요. 정해진 만큼만 자라고 제 역할을 다하면 조용히 사라지죠. 하지만 암세포는 달라요. 끝없이 자라려 하고 죽지 않으려 하고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려 합니다. 이런 무모한 계획을 실행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째, 엄청난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정상 세포보다 20배나 많은 당분을 빨아들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과일을 먹으면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변하는데 이게 곧바로 암세포의 연료가 되는 거예요. 둘째, 빠르게 자라기 위한 성장 호르몬과 성장 인자들이에요. 특정 음식에 들어있는 호르몬 성분이 암세포에게는 성장 촉진제가 됩니다. 셋째, 몸속에 염증을 일으켜야 해요. 염증은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고 조직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이동하기 쉬워지거든요.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제공하면 암세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셈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암세포를 키우는 위험한 음식 5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위험한 음식 5위는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든 음식과 물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암세포가 필요로 하는 세 번째 조건인 염증 환경을 딱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걸까요? 놀라시겠지만 여러분이 매일 아침 마시는 차 한 잔, 그 속에 수십억 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쓰는 삼각 티백 말이에요. 영국 맥길 대학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티백 하나당 플라스틱 입자가 115억 개나 검출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생수예요. 건강하려고 비싼 돈 주고 사 마시는 생수인데 여름철 차 안에 놔뒀던 생수, 햇빛 아래 놓인 편의점 생수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뜨거워진 플라스틱 병에서 유해 물질이 물로 녹아 나오거든요.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섭씨 45도 이상에서 보관한 생수는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평소보다 30배 이상 높았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환자 중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9세의 박영희 할머니인데요. 평생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2년 전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 잘 받으시고 완치 판정까지 받으셨는데 8개월 만에 재발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재발했을까 식단 일지를 꼼꼼히 분석해 봤더니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셨는데 그걸 플라스틱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돌려 드셨던 거예요. 하루 3끼를 모두 이런 식으로 드시다 보니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축적됐고 몸속 염증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할머니께 설명드리고 세라믹 그릇에 옮겨 담아 드시라고 권해드렸더니 처음엔 나이 들어 번거롭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석 달 후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배달 음식도 조심해야 해요. 뜨거운 국물이나 찌개가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오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데우면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에 녹아들어 그대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티백 대신 잎차를 우려 드세요. 조금 번거로워도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할 만합니다. 둘째, 플라스틱 물병 대신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물병을 쓰세요. 셋째, 배달 음식은 받자마자 바로 세라믹이나 유리 그릇에 옮겨 담으세요. 넷째, 전자레인지에는 절대 플라스틱 용기를 넣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도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위험한 음식 4위는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평생 몸에 좋다고 배웠던 음식이니까요.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은 명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유에는 IGF-1이라는 성장 인자가 들어 있어요. 원래 송아지를 빠르게 키우기 위한 호르몬인데 사람이 마시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빠르게 성장시킵니다. 문제는 암세포도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대학원에서 5만 명을 2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유제품 섭취량이 많은 그룹의 유방암 발병률이 32% 높았습니다. 특히 하루 3컵 이상 우유를 마신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난소암 위험이 1.3배 높았어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1970년 한국인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량은 3.4리터였어요. 그때 유방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1.8명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어떨까요? 우유 소비량은 78.5리터로 23배 증가했고 유방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56.4명으로 31배 늘었어요. 거의 완벽한 비례 관계를 보여주죠. 더 문제가 되는 건 현대의 젖소들은 임신 중에도 계속 착유를 해서 에스트로겐 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에요. 에스트로겐은 특히 유방암, 난소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거든요. 제가 상담한 환자 중 인천에 사시는 65세 김미숙 씨는 유방암 수술 후 건강을 위해 매일 우유를 마셨어요. 칼슘도 보충하고 단백질도 챙기려는 좋은 의도였죠.
하지만 2년 후 재발 판정을 받았고 그제야 유제품을 모두 끊었습니다. 지금은 성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서서히 줄여가세요. 우유 대신 두유, 아몬드 우유, 귀리 우유로 바꾸시고 치즈 대신 두부나 견과류를 활용하세요. 요구르트는 코코넛 요구르트나 무가당, 그릭 요거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음식 3위는 트랜스 지방과 튀긴 음식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산소와 영양분의 출입을 차단해요.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산소 공급인데 트랜스 지방 때문에 정상 세포는 산소를 못 받고 오히려 산소를 싫어하는 암세포만 유리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기름을 180도 이상 고온에서 가열하는 순간 분자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요.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공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트랜스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세포막에 끼어들어가서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의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한 그룹의 대장암 발병률이 45%, 전립선암은 37%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더 심각해요. 치킨 소비량이 1990년 연간 1인당 3.2kg에서 2020년 14.8kg으로 4.6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장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12.3명에서 28.6명으로 2.3배 늘었죠. 더 놀라운 건 치킨과 감자튀김 같은 튀김, 음식을 자주 먹기 시작한 40대 이하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60대 이후에 주로 발병하던 암이 이제는 30대, 40대에서도 흔하게 나타나요. 문제는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유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름들엔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체내에서 아라키돈산이라는 염증 물질로 변하는데 이게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암세포가 이동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줘요. 또 다른 문제는 반복 사용하는 기름이에요. 치킨집이나 튀김집에서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쓰잖아요. 기름을 반복 가열하면 벤조피렌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건 담배 연기에서도 나오는 1급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튀김 음식을 최대한 피하세요. 치킨 대신 삶은 닭고기, 감자튀김 대신 구운 감자나 찐 감자를 드세요.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써야 한다면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을 저온에서 사용하세요.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이미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는 온도예요. 위험한 음식 2위는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모두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포도당을 20배나 더 많이 소비합니다. 우리가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암세포에게 직접적인 연료를 공급하는 셈이죠. 예일대 암센터에서 당뇨병 환자와 일반인의 암 발병률을 비교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당뇨병 환자의 간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72%, 췌장암은 무려 190% 높았습니다. 혈당이 높다는 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암세포 입장에서는 무제한 뷔페가 차려진 것과 같죠. 실제로 UCLA 의대에서 실험했을 때 암세포 배양액의 포도당 농도를 절반으로 줄였더니 암세포 성장 속도가 68% 감소했어요. 우리나라 당분 섭취량과 암 발병률의 상관관계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1970년 한국인 1인당 연간 설탕 소비량은 3.2kg이었어요. 그때 전체 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33.7명이었죠. 2020년을 보면 설탕 소비량은 24.8kg으로 7.7배 증가했고 암 발병률은 268.3명으로 8배 늘었습니다.
특히 당분 섭취가 급격히 늘어난 1990년대부터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 같은 서구형 암의 발병률이 폭증했어요. 더 놀라운 건 숨어있는 당분의 양입니다. 흰 쌀밥 한 공기의 혈당 지수가 83인데 이건 설탕 덩어리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식빵은 90, 우동은 95예요. 포도당이 100이니까 거의 설탕을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심지어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음식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미 시리얼 혈당 지수 55, 통밀빵 69, 꿀 87. 천연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혈당을 올리는 건 똑같거든요. 과일 주스는 더욱 위험합니다. 사과 하나를 통째로 먹으면 섬유질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지만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남아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요.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3, 4개분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섬유질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까? 제가 상담한 환자 중 72살 이순자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만들어 드셨어요. 사과, 당근, 케일, 바나나를 넣고 정성스럽게 갈아서 마셨죠. 그런데 석 달 후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200을 넘나드는 거예요. 자세히 분석해보니 할머니가 마시는 과일 주스 한 잔에는 각설탕 16개분의 당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재료라도 액체 상태로 만들면 흡수가 빨라져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거예요. 과일 주스를 끊고 과일은 껍질째 반 개씩만 드시도록 했더니 2달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함정은 전통식품들이에요. 매실청, 생강청, 도라지청. 천연 재료로 만들었다고 안전할 것 같지만 설탕과 1:1 비율로 재운 거라 결국 설탕물과 다를 바 없어요. 조청이나 물엿도 마찬가지예요. 쌀이나 보리로 만들었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가장 무서운 건 무의식적으로 먹는 숨은 당분들이에요. 빵, 과자는 물론이고 소스, 드레싱, 반찬에도 설탕이 들어가요. 심지어 짠맛 라면에도 설탕이 들어있고 김치에도 요즘은 설탕을 넣어서 담그죠.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에도 설탕이 5, 7g 들어있어요. 각설탕 2개분이죠. 하루에 삼각김밥 2개, 음료수 1개, 과자 한 봉지만 먹어도 설탕 50g을 넘어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혈당 지수가 낮은 통곡물로 바꾸세요. 흰쌀 대신 현미, 흰빵 대신 통밀빵, 우동 대신 메밀국수를 선택하세요. 둘째, 과일은 주스가 아닌 통과일로 드시되 하루 2개로 제한하세요. 당분이 적은 베리류나 사과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부터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어요. 넷째, 가공식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설탕, 과당, 포도당, 옥수수 시럽 등 이름만 바뀐 당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지금까지 4가지 위험한 음식을 말씀드렸는데 모두 놀라우셨을 거예요. 평생 몸에 좋다고 믿었던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마지막 1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위험한 음식 1위는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가 담배, 성명과 같은 등급인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한 음식이에요.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로 변하기 때문이죠. 매일 50g씩만 먹어도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합니다. 50g이 얼마나 될까요? 햄 2장, 소시지 1개 정도예요. 생각보다 적죠. 문제는 우리가 하루에 먹는 가공육 양이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1980년 한국인 1인당 연간 가공육 소비량은 0.8kg이었어요. 그때 대장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6.8명이었죠. 2020년에는 어떨까요? 가공육 소비량이 8.9kg으로 11배 증가했고 대장암 발병률은
28.6명으로 4.2배 늘었습니다. 특히 가공육 소비가 급증한 1990년대부터 대장암 발병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햄버거와 피자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1980년대 후반부터 20대, 30대 젊은 층에서도 대장암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60대 이후에나 생기던 병이 이제는 30대, 40대에서도 흔하게 발견되고 있거든요. 가공육이 이렇게 위험한 이유는 제조 과정에 있어요. 햄, 소시지, 베이컨을 만들 때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보존제를 넣어요. 이게 육류의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물질로 변하는데 이게 바로 강력한 발암 물질입니다. 니트로소아민은 위에서 위산과 만나면 더욱 활성화돼요. 그래서 가공육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위암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실제로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30년간 7만 명을 추적한 연구 결과 가공육을 주 3회 이상 먹는 사람의 위암 발병률이 1.6배 높았어요. 더 무서운 건 가공육에 들어가는 다른 첨가물들이에요. 인산염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글루탐산 나트륨은 신경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인공색소들은 어린이의 주의력 결핍 장애와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디까지가 가공육이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가공육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은데 햄, 소시지, 베이컨은 기본이고 어묵, 맛살, 햄버거 패티, 핫도그, 육류 통조림까지 모두 가공육이에요. 심지어 건강하다고 알려진 닭가슴살 제품들도 대부분 나트륨과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육이거든요. 특히 조심해야 할 건 무첨가나 천연 같은 마케팅 문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샐러리 추출물이나 천연 보존료라고 해도 결국 아질산 성분은 동일합니다. 포장만 바뀐 거죠. 제가 상담한 환자 중 대구에 사시는 68살 최동훈 씨는 위암 수술 후 건강을 챙긴다며 매일 아침 닭가슴살 제품을 드셨어요. 단백질도 보충하고 저지방이라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1년 반 만에 재발하셨고 그제야 그 닭가슴살 제품에 엄청난 양의 나트륨과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지금은 정육점에서 생닭 가슴살을 사서 직접 삶아 드시고 계세요. 3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시중에 포장돼서 나오는 가공육을 완전히 끊으세요. 대체할 수 있는 단백질은 많아요. 생선, 달걀, 두부, 콩류를 활용하세요. 고기는 정육점에서 생고기를 사서 직접 조리해 드시면 됩니다. 둘째,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살 때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아질산 나트륨, 질산 나트륨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셋째, 아이들 간식도 주의하세요. 소시지나 햄이 들어간 과자나 간식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더욱 해롭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첫 주에는 가공육부터 끊어보세요. 둘째 주에는 설탕과 단 음식, 셋째 주에는 튀긴 음식,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석 달만 실천하시면 분명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음식이 있나요? 구체적인 식단은 어떻게 짜야 하나요?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댓글에 식단이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암 환자가 꼭 먹어야 하는 슈퍼푸드 5가지와 석 달 만에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완벽한 식단표를 공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암은 무서운 병이지만 절대 이길 수 없는 병은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실천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희망하며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만세였습니다.